하겠습니다. 예. 특별 초대석. 예. 낭만 의사 김성진. 갑자기 이러니까 옛날에 뭐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인생 영화 이러다가 예. 이제는 좀 어려운 분 같이 느껴집니다. 좀 밀당한 보람이 있네요. 여기. 예. 역시 좀 사람이 진짜 트럼프가 참 저한테 큰 많은 도움을 줬네요. 또 이야기를 하십시오. 뭐 아트 오브 딜입니까? 이제 여기 할 겁니다. 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오늘 뭐 인생 영화 뭐 하나 예. 생각해 본 거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중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역시 저한테 큰 감동을 준 영화는 디언트죠. 디언트 사슴사냥꾼. 예.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그렇죠.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했고 예, 1978년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죠. 맞습니다. 이 영화의 또 주제곡이 또 굉장히 이 기타곡으로 나오면서 까바띠. 베릴 스티브 예. 이 노래도 팝으로 또 이렇게 예. 됐지 않습니까? You 뭐 뷰티풀인가? 예, so beautiful. You so beautiful인가? 예. 그런 게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 영화 예. 이 친하게 지내던 이 뭡니까? 펜실바니아주의 한 철강 도시에 그렇죠. 예. 이 친구들끼리 네. 사슴 사냥을 떠났는데 네. 이제 월남전이 벌어져가 다 월남으로 징집이 되게 되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 한 명은 베트남 군한테 잡혀서 고문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네. 그러면서 또 석방이 되어서 또 러시안 룰렛 게임에 빠져들고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또 그죠? 네. 로버트 드니로가 가고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중학교 때 봤는데 네. 이 영화를 그때 제가 동료 중학생보다는 조금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랬겠네요. 중학생. 이 영화에 왜 툭하면 사슴이 나오는가? 예. 예?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 왜 저 사람들은 월남전에 갔다 와가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요 이 세상에 적응해서 잘 사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가? 그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어요.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은 다 이해가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철도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예. 그 한동안 한 30년 동안 철도 건너문만 보면은 막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철도 건너문 사고도 그런데 이런 전쟁을 겪으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감독이 굉장히 치밀한 게 이 사람들이 러시아 후손이거든요. 예. 러시아 후손이고 마지막을 러시아 룰렛을 끝내잖아요. 예, 러시아 룰렛으로 끝내죠. 예. 그러니까 따락 총 한 발을 넣고 예. 리볼버 권총에 타락 돌려가지고 한 방씩 땡기는 예. 그 장면이 나오죠. 러시아 이민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러시아와 손잡은 베트남에 가서 또 싸워가지고 마지막 러시아 룰렛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아주. 그 디언터 왜 사슴을 죽이냐? 그건 아직 지금 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화할 수도 없고 영화 잘 먹어요. 또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월남전을 예. 미국이 월남전에서 지고 난 뒤에요. 예. 사실은 미국의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월남전에서 진 미국의 그 패배주의가 미국 사회 전반에 그때 당시에 오일 쇼크 그리고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미국 사회를 퇴행적으로 만들고 패배주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디언트가 나온 78년이 지미 카트가 집권에 있을 때 아닙니까? 포드한테 이겨가지고요. 그렇죠. 이 미국의 패배주의 의식이 극단적으로 극성을 부릴 때 나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월남전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반성, 후회, 해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미국 국민들한테까지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서민들한테도. 이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 대표적인 서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화 뭐 펜실바니아의 아주 세락한 지금 보면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런 도시에 있는 서민들 아니겠어요? 예. 그때는 지금 비하면 훨씬 더 나은. 그렇죠. 지금보다는 또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건 5천만 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보다는 훨씬 그냥 나은. 나았죠. 그래도 예. 예. 그래서 차가 다 있고 그래도 다 그랬죠. 예. 어제 제가요. 예. 이 트럼프에 대한 특집을 하더라고요. KBS에서 저녁에. 예. 이 분열된 미국이라고요. 야, 거기에 보면 정말 미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 이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과 이슬람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람, 그리고 극우와 극자가 거의 뭐 경찰들 앞에서
총을 들고 방망이를 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저런 나가라죠. 그 미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이 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한국도 보면 뭐 그랬지 않습니까? 촛불과 태극기. 미국보다 낫죠. 예, 아직은 미국보다는 낫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 사회도 지금 극단적으로 정치의식이 분열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참 미국은 한국이 없는 이런 어떤 다민족의 문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뒤섞여 있어서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 러시아 계통의 이 사람들이 솔직히 보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맞죠. 이번에 사실 러시아 게이트라는 부분 자체도 미국 사회에서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트럼프가 러시아 힘을 빌려서 대선 때 도움을 받았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 뉴핑에서 트럼프가 저기 뭡니까 이 영국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도사관은 또 이 대사관에서 어센지가 계속 폭로하는 내용이 저거 러시아가 해킹한 걸 거다 정부가. 그래서 저게 러시아가 쟤 줘가지고 쟤가 터준다.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가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게 러시아 게이트라는 말도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탄핵이니 아니니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사회에서 이 아일랜드인들이 좀 차별받고 있는 것처럼 백인들 중에는 와스프라고 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케네디가 아일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은 낫죠. 대통령도 하나 됐고. 그런데 예. 러시아는 뭐 그 근처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백인 중에서 최고로 이렇게 예. 하루 취급받고 있죠. 예, 그런 어떤 변두리에서의 변두리 사람들이 이런 미국의 어떤 전쟁의 고통을 덜 겪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영화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봤어요. 네. 하나는 1940이라는 이 덴마크 영화인데 독일이 덴마크를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했죠. 2시간 만에 항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덴마크 군인은 예. 23명이 죽었고 네. 독일 군인은 20명이 죽었습니다. 대등했네요. 그러니까 독일 끝에 보면 유틀란트 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독일군이 밀고 들어갔는데 덴마크의 전방을 지키던 이 소수 군인들 총알도 20발씩 줍니다. 저기 왔는데 총알도 없는 군대예요. 네. 기관총 한 개 있고 그런 군인들을 보고 본토에서 덴마크는 본토는 사실상 그 핀섬이라고 코펜하겐에 있는 섬이고 그 유틀란트 반도에는 사람도 별로 안 살아요. 벤두리 중에서도 벤두리 연락이 안 가가. 얘들은 전지 저기 오니까 군인으로서는 안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꽁총 같은 거 들고 총알 20발씩 들고 가서 숨어갖고 매복 사격을 하고 해서 마을 한 너댓 군데에서 그런 게 티격태격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 군인들이 이제 다 덮쳐가 얘들을 포로로 다 잡습니다. 그 너네 왜 싸우냐? 싸움이 될 걸 가지고 싸워라. 우리가 삐라도 날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싸웠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정유라가 있던 그 올브로에 네. 공항이 있어요. 네. 독일군 강습 부대가 네. 그 올브로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네. 올브로 공항을 점령을 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네. 그 전쟁에서 또 더 웃긴 거는 뭔가 하면요. 덴마크는 그래가 2시간 만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냥 덴마크는 막 그냥 밀고 들어왔지요. 상반이 뭐 20명 죽고 23명 죽었으면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군이 6.25 때 하루에 죽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더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덴마크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45년에 이 독일이요. 덴마크 그 유틀란트 반도 해안에다가 지뢰를 영국이나 이런 연합군들이 거기로 상륙할까봐 그러니까 프랑스로 상륙 안 하고 글로 상륙할까봐 220만 개를 뿌려놓은 거예요. 지뢰를. 예. 거기에 이제 스켈링겐 반도라는데 45,000개를 뿌려놨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영국이 점령해가 있었는데 덴마크 정부하고 협조하에 독일 소년병을 2,000명을 뽑아가지고 포로 중에서. 예. 너네들이 이 지뢰를 제거해야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랜드 오브 마인이라고. 그래서 랜드 오브 마인. 지냈다는데. 그래서 감독이 실제로 독일 소년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한 시간에 13명이 한 시간에 6개씩을 제거를 해야 그게 이제 석 달 만에 45,000개가 제거되는데 짝대기 하나 줘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지뢰를 놔놓고 저거가 뽑아놓은 몇 개, 이걸 해체하는 거를 콘크리트 방벽에서 가르치는데 들어가서 해체하고 오래요. 근데 많이 죽었겠는데. 이 뽑다가 펑 해서 죽는 애들도 나옵니다. 심야간 애들은 손이 떨리니까. 예. 그 지뢰가 이렇게 있으면 파내가지고 예. 이 파내기 전에 요 앞에 이제 이 틀어가지고 심지를 이렇게 내관을 뽑아내고 그다음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이거를 하다가 계속 죽어가요. 그렇겠네요. 예. 그걸 이제 이 지시하는 상사 한 명이 있는데 나이든 덴마크. 처음에는 덴마크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패기도 하고요. 밥도 안 줘요. 공격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직동을 먹다가 배탈을 하고요. 그러다가 한 애가 그 배탈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가 지뢰를 뽑다가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적 가책을 내서 이제 먹기기도 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화기애애하게 한 3분의 1쯤 제거해서 축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거했다라는 지역에 그 사람 개가 아끼는 개 한 마리를 데리고 혼자 자면서 얘들을 이 외딴 집에 가두고 저녁에는 이렇게 잠그고 안에 넣어버리고 이러는데 개가 또 폭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 사람이 얘들을 또 학대하는 겁니다. 이 나쁜 새끼들아 하면서요.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지뢰를 다 제거해서 이제 석 달 뒤에 애들이 집에 간다고 기쁜 마음에 트럭에다가 지뢰를 실는데 45,000개를 트럭이 터져버려가지고요. 멀리 있던 애 4명 빼고는 다 죽어요. 그런데 참 그 영화에 보면 이 지뢰를 뽑는 과정이요. 진짜 저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떨리죠. 떨립니다. 그런데 금속 탐지기도 안 주고 막대기 하나만 주고. 예. 너무 좀. 그래서 이게 실한데요. 예. 덴마크는 독일한테 져서 마치 독일 점령하에서 고생했다 하는데 사실 덴마크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이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독일이고 독일 말과 덴마크 말을 같이 하는 사람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 뒤섞여 있는 문화인데 그래서 독일이 다른 나라처럼 덴마크에 잔인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별로 점령은 해 있었지만 고작 20명 죽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덴마크에서 독일 소년병을 뿌려먹기 좋으니까 걔들을 데려갔겠죠. 16, 15 이래 히틀러 유겐트로 잡혀갔던 철모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다 하층민 애들이죠. 그렇죠. 걔들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 지뢰 제거를 그 중에 220만 개 중에서 한 절반쯤을 했대요. 그러는데 그 중에 1000명이 죽었답니다. 지뢰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요. 많이 죽었네요. 그 역사상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고요. 예. 그러면 덴마크 사람은 고작 20명 찍으면서 독일군 오자마자 그것도 연락이 저기끼리 통신이 안 돼서 20명 죽었는데 예. 독일한테 점령당했다고 하면서 그 보복을 독일 소년들을 지뢰 제거하는 데만 1000명을 죽였어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뭐 그런 경우가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강철의 관이라는 걸 보면은 그 함장이 그 외인 부대에 끌려갈 뻔했잖아요. 네. 탈출을 했지만 네. 이게 프랑스도 전쟁 끝나면은 뭐 좀 소위 말하는 부역한 사람들 막 여자들 머리 다 자르고 칼로 찔러 죽이고요. 뭐 독일 그리고 포로들, 프랑스가 예. 독일 포로들을 잡아와가 예. 그 포로들을 당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니까 예. 거기에 외인 부대로 갈래 하면 보내주고 거기 보내고 안 가면 끝까지 가다 놓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특히 프랑스는 그래도 독일과 사이에 점령과 이런 부분에서 전사자도 많고 시비가 좀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처럼 그랬다 치더라도 덴마크가 독일 이 청소년들을 지금 10대인데 15, 16 애들을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해서 10,000명을 죽였다는 거는 그렇죠. 그 소련분들은 죄가 없는데 그죠. 예, 그래서 덴마크 감독이 일종의 양심 선언하듯이 이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지뢰를 거의 다 제거했대요. 아 그제서야. 예. 그런데 덴마크는 이 지뢰 때문에요. 예. 덕을 본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덴마크의 지뢰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러니까 지뢰 제거 탐지 회사가. 아 탐지기. 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지뢰 탐지 회사가 덴마크가 있어가 인도고 파키스탄이고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돈 많이 벌었겠네요. 지뢰 탐지로. 그 회사가 직원이 한 500명이 넘는 회사가 있어요. 아하, 아이러니하네요. 하기야 뭐 지뢰부터 따지면 우리나라도 이 비무장지대에 뭐 아마 한 몇백만 명 있을걸요 아마. 지금 그 캄보디아가에 보면 예. 당시 khmer 루즈 때 지뢰 때문에 예. 굉장히 캄보디아에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북한이 만드는 목함 지뢰는 이게 발견도 안 된다면서요? 좀 일반 지뢰하고는 또 다르가
나무 밑에 넣어놨으니까. 한민족이 참 머리 하나는 좋아요. 어떻게 아주 또 나무로 나쁜 데로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머리가 너무 좋아라 타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예. 자, 한 영화에는 20명이 연락이 안 돼서 예? 전사했고 독일군도 그만큼 죽었어요. 그래서 또 한 영화에는 이제 해방이 되니까 한마디로 보복을 한다고. 랜드 오브 말. 예, 그렇게 또 지뢰에 투입을 해요. 예. 제가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에 95년인가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래 갔는데 이 바닷가에 가니까 독일군이 만들어 놓은 그 콘크리트 벙커가요. 기관총 벙커가 바닷가로 예. 다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걸 제거를 못 한대요. 왜요? 워낙 독일 사람들이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견고하게. 예. 그게 이 제주도 가면 모슬포 가면은 그쪽에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 동굴하고 그 토시까지가 직접 봤어요. 예. 콘크리트가 또 원래 콘크리트 성질이 한 30년 지나면 제일 튼튼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거가 안 돼요. 예. 예. 자, 그만큼 그 독일이나 일본 계통이 기술은 좋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독일 차와 일본 차가 세계를 휩쓸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참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가요 참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인간이 뭐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 동족 산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이 북한한테 또 잔혹한 짓도 많이 했고 또 북한도 뭐 어마어마하게 막 그 영화 보면은 태극기 날려 보면 막 동네 가면은 막 10명씩 목을 쭉 매달아놨잖아요. 겁주려고요. 원래 몽고군이 그랬다라면서요. 몽고군이 뭐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한 20명씩 이렇게 머리 가죽을 벗겨서 탁 매달아 놓으면 전의를 상실한다. 네,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예. 겁을 먹고요. 그거만 딱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참, 그게 참 이 전쟁, 제가 그래서 이 디언터를 좋아하는 게 반전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전쟁이 비참한 걸 알면서도 이 세계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대요.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아마 선사시대를 통틀어서, 그리고 그나마 지금이 전쟁이 많이 줄은 거래요. 옛날에 그렇죠. 원시시대 때는 한 100명 중에 30명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때는 전쟁이 식량을 얻는 일종의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전쟁하고 관계없이 제가 하나 정한 거는 지난 10일 날 예, 의정부에서 예, 이제 미군 이사단이 예, 내년에는 다 평택으로 떠나니까 떠나죠. 지금은 이제 부대가 3개인가밖에 안 남아있대요. 한때 예. 8개가 있었대요. 예, 의정부 하면 미군 도시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의정부라는 도시가 형성되고 예, 발전되는 미군 특수가 많았죠.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와서는 또 낙후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미군이 떠나니까 예, 이걸 이제 한류 팝 문화 도시로 미군 부대 자리를 이제 컨벤션 같은 걸로 개발하려고 예.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미군은 이제 파월 행사 일종의 환송 행사를 예, 여러 개를 계획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군 사령관 이제 장병들 불러서 한국 가수들을 뭐 한 10팀 정도 불러서 예, 이렇게 이제 페스티벌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뭐 태권도 뭐 또 군악대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예, 10명이 가서 데모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수들 보고 거기 간다 이가 예, 효순 미순양이라고 그 이 장갑차 예. 이렇게 사고로 죽은 여성생 때문에 예. 2002년에 6월달에 그런- 6월 13일인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데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사건의 본질은 탱크를 개량한 지뢰 제거 차량이었어요. 밑에는 탱크고 위에는 이 장갑차.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덩치의 차가 그 좁은 길을 지나서 꼭 이 높은 오르막에 예, 또 휘어지는 대로 이렇게 갈라다 보니까 예, 당시에 이제 조종을 하는 안에는 탱크나 이런 걸 조종을 군대 가봤다 해본 사람은 탱크 안에 들어가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일부 그 구멍으로 자기 앞만 보여요. 예, 그러면 위에 선탑을 해 있는 음, 그 이 전차장이 이거 뭡니까 무선으로 이어폰 끼고 있는 조종사한테 오른쪽 왼쪽을 지시하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얘는 애들을 보기는 봤는데 예,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늦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필 그 이 탱크 운전하는 애한테 위에 탄 애가 이야기하는 이 통신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 예. 전달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고로 여중생 2명이 죽었는데 예,
그때 이제 2002년 대선 무렵에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끝났어요. 그리고 미군 측에서 이 관할권을 가지고 소파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재판하겠다 해서 그건 미국이 양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건 사실 제가 공개한 거예요. 아르빌에 한국군이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르빌 방문하기 전날 보초를 쓰면서 쿠르드 민병대한테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을 쏴주겠어요. 아주 푼돈을 주고 이걸 덮은 거를 제가 특히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체포를 공항에서 되는 것까지 각오하고 이걸 밝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불인가 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그걸 갖다가 쏘아 죽인 쿠르드 민병 쏘아 죽인 그 장병을 한국으로 데려와가 우리가 재판해서 1년 6개월 검거로 끝났어요. 다 마찬가지네. 네, 어느 나라든 아쉬운 쪽이 상대편 군대를 오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상대편 군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여중생의 시신이 좀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그 칼라 사진을요, 온 사방에 모자이크하지도 않고 붙이면서 그해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 촛불 시위를 하는데 불을 질러 가지고요. 지금 그 가족들도 그걸 원하지 않고 가족들은 이제 보상금을 받고 사고였다라는 부분을 인정도 해요. 그런데 이 종북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당시 대선도 영향을 미쳤고 그 뒤부터 조직적인 반미 촛불 시위부터 시작해서 광우병 쇠고기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걔들 둘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망사건입니다. 장갑차 교통사고 사망사건이에요. 그런데 효선 민순양의 지금도 예?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목을 달면서 그 미군의 행사를 갖다가 가수들이요 겁을 먹고 6팀인가는 아예 가지도 않았고 당일날 오전에 취소했고 2팀은 와서 노래 안 부르고 미안합니다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그 행사 때문에 3,000명이 모였는데 500명은 또 미국 사람이고 3,500이 모였는데 행사가 그냥 1시간 반쯤 전에 끝나버린 거죠. 그지. 와, 그건 좀 그거 언제 했던 6월 10일에 했던 일입니까? 예,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그 한미 간에 굉장히 그 친교에 큰 문제를 일으키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갔던 어떤 사람들이 제 이 유튜브에 난 그분들 댓글 보고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의정부에 와 있는데 이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가수들이 다 안 나와버려 가지고 미군들이 전부 막 욕을 하면서 나가고 있다고. 욕하겠죠. 예. 아, 그거 참. 그런 일이 그러니까 52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미군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돈을 벌고 살았지 환송 않습니까? 파티 해줘야죠. 네, 그리고 그 미군들이 제일 전방에서 이 한국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요. 근데 미군들 중에서 의무제가 없어진 다음에 가난한 집에 애들도 오고 교육 수준이 낮은 애들도 오니까 개중에 술 먹고 사고를 치거나 이런 또 살인을 하거나 하는 애도 간혹 있죠. 그럼 뭐 아니, 한국 군대 옆에는 없습니까? 다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사건을 교통사고인데 그 재판에서 다 확인이 됐어요. 미군이 재판을 해서 이 두 사람이 보지도 못했고 이게 통신이 고장이 나가 바고 대처해야 될 때는 너무 늦었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가요 이런 큰 미군 차량이 이동할 때는 그걸 길거리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는데 그걸 누구도 책임을 물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는. 그 책임 물어야죠, 그것도. 그래서 김문수 지사 때 그 도로를 2차선인데 차 두 개가 가용히 지나가는데 그 길을 그 큰 차량이 이동하려다가 사고가 났는데 오르막에 또 카바에 그래서 그걸 4차선으로 늘려줬어요. 4차선도 4차선이지만 군대같이 큰 차가 이렇게 이동할 때는 경찰이 미리 콤보이 해가지고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아니, 되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을걸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잦다 보니까 예. 지역 주민들도 오면 알아서 피하겠지 해서 잘 피하지도 않고 사실 수백 톤짜리 그런 트럭이 지나가면 땅이 쿵쿵쿵 울리면서요.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다 안전에 불감증에. 별일 없겠지.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는 쿠르드에 파병을 할 때 아무 필요도 없는 허벌판에 미군한테 괜히 생색 내려고 3,000명이 가 있다가 장난치다가 쏴 죽인 거예요. 실제 총알 넣은 통을 갖고 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쏴 죽인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와가지고 검거 1년 반. 그건 쏴 죽인 거 아닙니까? 사고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약한 나라에 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슨 소파 협정 개정해 주라고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해 사건처럼 만들면서 이걸 가지고 또 환송 행사를 저렇게 하느냐.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제가 옛날에 그 4.19 묘지에 가서 지나가니까 등산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막 그 우리나라 뭐 이승만 정부나 역대 정부를 막 굉장히 너무 심할 정도로 이제 모욕을 해놓은 걸 벽보 사진전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아니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지켜내고 독립 정부를 일으킨 공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 말이지 젊은 사람이 이게 머리가 왜 이렇게 꼴통이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50대니까 나이가 작지도 않은데 제가 볼 때 더 젊은 무조건 젊으면은 좌파적이고 나이 들면은 우파적이다. 그 생각 자체가 이렇게 완전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의 집이 때문에 막 네. 촛불 시위가 이뤄질 때 예. 한 장면이 미국에 공개가 됐는데요. 미군 한 명이 성조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머리도 짧고 하니까 미군일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달라 들어가고 린치를 하면서 성조기를 뺏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배우려고. 그건 열받았겠네. 그러니까 그 미군이 겁을 먹어가 있는 이런 장면, 더 나아가서 한국 국적을 가진 혼혈여아가 지나가는데도 너네는 미국 놈이지 하고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광풍이 부는 미친 세상이 되어 가더라도 사람들이요, 이런 이념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진실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이제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고요, 그걸 또 적대적으로 서로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사나 이런 영화를 쭉 보면 다 그걸 로마가 이렇게 발달된 동기가 뭐 이민족 뭐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저 시리아까지 로마 시민권이면 다 로마 시민이다. 근데 뭐 스코틀랜드 출신 장군도 있고 시리아 출신 장군도 있고 뭐 또 그런 속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원로원 의원들 된 사람 많습니다. 미국이 약간 좀 그렇게 따라가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글래디에이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인공이. 그렇죠. 러셀 크로우가 그 영화. 예, 예. 너무 이렇게 국수주의적으로 뭐 자기들 진보주의자만이 다 선이다. 이 세상에 100% 선이 뭐 과연 있겠습니까? 최근에 무슨 영화가 무슨 하나 있었는데 조진웅 씨가 주인공을 한 건데 그 사람이 마기어로 나오거든요. 해빙. 해빙도 그렇지만 하지 않았나요? 그건 이제 정신과사 네, 이야기고 네, 네. 요 영화는 이제 무슨 이 사람이 마약 총수인데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싸우다가 야 세상에 뭐 흑백인 줄 알아? 대충 회색이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그 말로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이 완벽한 흑백은 없는 거예요. 이 흑백 논리가 무서운 거죠. 예. 그때 제가 이 아르빌에서 예. 쿠르드인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군이 우리 한 명을 죽였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 왜 한국 신문에도 안 나오고 그러냐? 하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 갔다 오다가 갑자기 아르빌 부대를 들으니까 예. 경계 강화가 돼서 쿠르드인 한 명하고 민병대 한 명하고 한국인하고 2인 1조로 쓰다가 장난으로 이렇게 총을 위협을 하다가 총알이 발사되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수습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 주고 끝냈대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가족을 취업을 시켜주겠다 한국 부대에 이렇게 끝냈다 해서 제가 당시에 이 문제를 이 터키 대사관에 앙카라까지 가서 거기에 이 전달할 만한 사람한테 전달을 하라 하고 공항에 오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됐지요. 그래서 내가 따졌습니다. 그 합동신문조에 걸렸어요. 아니 제 명분은 왜 네가 연락 없이 이라크를 드느냐. 괘씸죄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무사, 경찰, 검찰 합동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 쿠르드 사람들은 개값이냐. 이걸 공개하고 사과하고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지. 그렇죠. 거기 한국인은 한국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막 따지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공개해라. 그리고는 좀 이따 조사받고 나왔는데 저는 출국 금지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틀 뒤에 이 사건을 합참해서 언론에 설 흘리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내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알고 있으니까. 잘했네요.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뭐 만불배상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어떤 상황 논리
그 정말 기회주의적이죠. 그 아까 말한 덴마크 이야기도 뭐 랜드 오브 마인도 그렇고요. 누구나 누구에게 이제 악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을이라고. 예. 근데 이제 또 병원에 오면 또 그분이 환자니까 갑이 되잖아요. 예. 그 아파트 경비원 하는 분이 저한테 치료를 받아가지고 70%만 나왔다고 30%이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 요구할 수는 있어요. 뭐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지만 제가 또 치료할 때 100% 낫는다 이야기도 안 하고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직원들한테. 그래 경찰을 불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바뀌니까 그 자기가 을이라고 막 방송에서 이렇게 동정을 받다가 또 병원에 와서 너무나 갑적으로 행동을 막 욕을 하고 그 아무리 그래도 욕을 하거나 폭력을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로 해결을 해야 말로 돼요. 따지고 예. 법으로 해야죠. 그래서 어떤 너무 자기 혼자만 피해자인 척하는 거 일본이 그거 잘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 원자탄 피해 아주 피해를 잘해가지고 세계 그 많은 구미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을 편드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미국 욕하고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를 예. 평화의 도시 막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다 쇼 아닙니까? 저거가 지난번에 오바마가 예. 마치 피해 죄인인 것처럼. 가해자인 것처럼 뭐 히로시마 방문했습니까? 예.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들 위안부 뭐 이런 동상은 막 치우라 그러고 난징 대학살 영화노 막 또 불매운동 벌이고요. 참 그런 거는 선진국으로서 문화 선진국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사무라이에 길들여진 일본 국민들의 어떤 순종의식 참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멋져요. 할 말 다 하고. 좀 멋진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 딱 하나 고쳐야 될 게요. 예. 정치 이념을 가지고 예. 목숨 걸지 말고 예. 이걸 가지고 미친 듯이 좀 날뛰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날뛴다라는 표현을 써서 오해하면 됩니다만은 예. 정도를 넘은 사람들은 날뛴다라는 표현 외에 적합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뭐 방송에 나가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제 사진 그 방송에 말하는 장면 딱 포체가 트위터에 딱 올려가. 자 MBN의 황장수가 나와서 문재인 정부를 깐다. 그럼 비판할 수도 있지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예. 저희 방통위에 다 연락을 해서 예. 저 보기 싫은 놈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한 블랙리스트하고 뭐가 틀려요?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민간인들이 예. 제가 방송에 나가서 남들은 다 요즘 진짜 문비어 청가를 부르면 저는 그래서 양심 때문에 문비어 청가를 안 부르고 예.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조차도 적극적으로 지가 들었을 때 다 빠는데 쟤는 안 빠라는 죄예요. 안 빠는 죄. 3년만 참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모르겠 3년까지 가야 무슨 참지. 그래서 이런 광풍의 시대에요. 민간인이 죽창을 든 듯이 완장을 찬 듯이 그 윤은길에 있잖아요. 소설인가 뭐 완장. 그런 거 있죠. 예? 우리들의 뭐 일그러진 영웅도 그런 거 그런 게 있어. 예. 완장 차지 말자. 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 옳은 것은 아니다. 어저께도 제가 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주도의 4.3 사태 알죠? 예, 잘 알죠.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큰아버지하고 또 작은아버지가 축차에 질려가 죽은 사람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그래가 그 충격받아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주도민들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 하나가 막 처절한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러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처지가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또 뭐 호남 지역의 갑부였는데 300억 부자였는데 IMF 대가 지금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돌거든요. 권력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제 시스템 하에서는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스템 바꾸는 거 없고 똑같이 하고 있대요. 그거 못 느낍니까? 그럼 또 YS 때나 박근혜 정부나 다 처음엔 다 이랬어요. 노무현 정부도. 네,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쫓아내고 지금 MBC, KBS 사장 나가라부터 공기업 사장들 다 나가라 그럼 황 소장님 발언 비판 할 수도 있죠. 비판 자기들이 보기에 그러면 저런 사람 공정 방송 통해 내보내라면 그게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그게 뭐 틀립니까? 그건 화이트리스트입니까? 예, 자, 그래서 예. 광풍의 시대에 덩달아 날뛰지 말고 예. 좀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미친 바람인지 정상적인 바람인지 산들바람인지 구별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거 빼고요. 그레이리스트. 이 세상은 대충 회색이다. 회색이다. 아주 내 조진웅 씨 명언이 네. 악역이지만 야 세상은 대충 회색이야. 아, 그 조지는 경찰로 나왔던 어떤 옛날 영화 같습니다. 예. 아, 예. 뭐 그런 영화가 예, 있었고요. 예, 예. 요번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옵니다. 아, 기억을 뭡니까? 예, 예. 보안관 있는 영화입니다. 아, 보안관.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그래서 한번 뭐, 보겠습니다. 예. 뭐 근데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철학적인 영화는 아니고요. 그냥 킬링 타임용인데 그 대사는 좋았어요. 세상은 대충 회색이야. 우리 오늘 낭만 닥터 김성진 원장님의 이 가르침, 세상은 회색이다. 대충 회색. 네, 대충. 저도 대충 회색으로 보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아, 벌써 또 이게 또 아쉽네요. 예. 아유. 한다만 오니 아쉽지. 예, 시간이 너무 예. 아니 나 일주일만 할 때도 아쉬웠어요. 항상 마칠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자,